다음 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됩니다. 1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검사 독재만 남았습니다.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오직 야당 탄압과 전임 정부 흠집내기의 혈안이었을 뿐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은 무능과 무대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국민들이 이재명 잡을 시간에 물가를 잡아라 라고 했을까요? 어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2월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고 무역 수지는 12개월 연속 적자로 IMF 외환위기 이래 최장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히 전환 중인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이어 첨단 반도체도 사실상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하고 그 초과 이익도 두고 가라는 미국의 정책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 1호 영업사원이 해외에만 가면 세일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 날리면 논쟁처럼 망신을 사고 적국만 늘리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런 1호 영업사원을 계속 월급 주고 고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급기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본색마저 드러냈습니다. 앞서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 침략자가 아닌 협력의 파트너이고 우리가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을 해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라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에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시위를 한다고 바뀔 것 같냐? 우리는 힘이 없으니 일본 덕을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한 매국노 이완용의 발언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 인식의 궤가 같습니다. 여전히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자국 영토임을 포기하지 않는 일본. 일제 강제노동과 위안부 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다시금 군사 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을 앞에 두고 파트너 운운하는 윤 대통령과 매국노 이완용이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은 우려가 큽니다. 한일 관계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3.1절 전날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난한 김용호 교수를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친일 서간에 입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인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훼손하는 김용호 교수 같은 인사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당장 해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순신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순신 사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검사들이 다 해먹냐? 둘째, 인사검증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냐? 셋째, 심각한 학교 폭력 가해자가 어떻게 서울대를 갈 수 있었냐는 점입니다. 정순신 사태는 이런 점에서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검증의 실질적 책임자가 정순신과 한솥밥을 먹었던
한동훈 장관인데 곧바로 책임지지 않겠다고 발뺌을 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은 우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상황에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되돌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일명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인사정보관리 업무를 정상화시키고 검찰 독재 정권의 상권분립 무력화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또한 올해 공표할 대학 입시 전형 기본사항에 대학별로 학교 폭력 반영 방법과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학폭 가해자의 입학 불공정 문제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